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2호 수능 2025학년도 수능 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정기 영상이에요.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팁이나 아니면 수능날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수능날 가져가야 할 이 예열 지문까지 다 담았으니 그냥 이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이 담담한 태도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빠르죠. 제가 2025 수능을 대비하는 커리큘럼 영상을 올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종강 영상입니다. 제가 항상 수능 종강 영상으로는 이 예열 지문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다음 스텝이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또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역설적인 거죠. 너무 수능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수능 관련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수능에 준비물 있잖아요. 이 수능 준비물은 무조건 전날 챙겨놓는 겁니다. 전날 챙겨놓고, 여기서 괜히 가방 바꾸는 사람 있어요. 가방 그대로,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날 그냥 가방에 수험표 당연히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냥 넣어놔. 아침에 챙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넣어놔. 수험표랑 시계, 손목시계 필요하죠? 시계 그냥 넣어두세요. 알겠죠? 그냥 넣어놔. 이거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수능날 시계 안 가져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실 저도 한번 안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이제 재수할 때, 수능을 한번 더 볼 때 시계를 안 가져갔었는데 저도 정신머리 미쳤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떨리고 너무 굉장히 많이 준비한 시험이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문 앞에 그 경찰분들에게도 막 시계 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제가 이제 집 근처가 수능 시험장이었어가지고 그냥 집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현역분들은 집에서 멀리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전날 챙겨놓으세요. 그냥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도시락은 당연히 아침에 챙겨놔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간식을 좀 챙겨두세요. 뭐 제 현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그 포도당 사탕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쨌든 전날 이 간식을 좀 챙겨 놓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트윅스 같은 거 추천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1교시에 굉장히 배가 고파요. 1교시 치르고 나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국어가 굉장히 많은 사고와 굉장히 많은 칼로리 소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서 이 쉬는 시간마다 트윅스 같은 거나 뭐 자유시간이나 핫브레이크나 뭐 그런 걸 좀 챙겨서 드세요. 뭐 사탕도 좋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식은 꼭 챙겨시길 바랍니다. 도시락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얘네는 전날 챙겨두세요. 전날 챙겨두십시오. 아시겠죠? 어차피 필기구는 여러분 거 못 쓰는 거 아시죠? 결국에는 이 시험장에서 준 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샤프랑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전날 좀 챙겨놓을 건 챙겨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준비물 뭐 요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안에 반팔을 꼭 입으세요. 이제 수능 시험장이 이제 오래된, 노후화된 학교로 배정이 되면 난로를 뗄 수가 있어요. 이 벽면에 붙은 그 난로를 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기가. 그쪽에 앉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천장형 말고 진짜 벽에 아직도 난로 떼는 그런 라지에이터라고 하죠. 라지에이터 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벽 쪽에 앉으면 굉장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팔을 안에 꼭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팔 꼭 챙기시고요. 당연히 반팔 챙겼으면 또 뭐 후드 집업 같은 거 겹겹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발이 좀 불편하다, 뭐 내가 약간 뭐 발가락이 좀 간지러운 편이다 하면은 슬리퍼 신어도 돼요. 슬리퍼도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필기구는 본인 거 못 쓴다고 했는데 규정상 샤프심은 본인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쓰던 샤프심을 여분을 좀 더 사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샤프심은 본인 걸 쓸 수 있으니까 샤프심은 본인 거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준비물은 뭐 요 정도만, 요 정도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물 얘기를 했으면 이제 수능까지 이 생활 패턴. 요거는 참 말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각각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보통 결국에는 이제 한 11시 취침에서 12시 취침을 꼭 하시고요. 요건 맞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수면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1시에서 12시 정도는 자는 연습을 한 2주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할로윈데이거든요. 요 스튜디오가 이태원인데 막 사람들 지금 막 지나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들 놀기 바쁘네요, 다들.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수능까지 14일 정도 남은 건데 이 영상 녹화 기준으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요 취침할 때요, 야식 먹지 마라. 야식 좀 먹지 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러니까 뭐 저도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야식을 먹고 자잖아요. 정말 다음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요. 컨디션에 영향을 엄청 줍니다, 야식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야식을 좀 끊으시고, 속 쓰리거나 그리고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역류성 식도염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에 야식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야식 제발 좀 끊어. 수능 2주 남았는데 그거 못 끊어? 좀 끊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다음날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야식은 한 2주 정도만, 아니면 1주 정도만이라도 좀 끊고 우리 수능을 도모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 패턴은 뭐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기상시간 항상 6시죠. 6시 기상하셔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자줘야 저는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 기상하셔서 좀 이제 아침에, 제가 국어 강사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국어 푸는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N수생 같은 분들은요, 국어 푸는 연습을 할 때 스타벅스를 가세요. 꼭 스벅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페 가서 좀 시끄러운 데서 실전 연습 좀 하시고, 근데 뭐 꼭 스타벅스만 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보통 일찍 여는 좀 이제 의자나 이 퀄리티가 보장된 가게가 스타벅스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스타벅스 말고도 좋은 카페 많잖아요. 대신에 아침 일찍 가셔서 이 수능 시간과 똑같게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제가 팁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은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기출로 회귀하셔서 back to the basic. 아직도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랬어요. 기출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들어가서 결국엔 수능에서 망하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다시 기출로 회귀해서 이 기출의 서술2, 그다음에 기출에서 선지화시키는 정보, 혹은 본인이 무슨 정보를 놓쳤나, 내가 공통점을 놓쳤네, 내가 분류해야 될 때 분류를 못했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뽑아가야 될 것, 마지막으로 뽑아가야 될 것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추천해 드리자면 제 강의 중에 실행 강의 있어요. 실전 행동 강령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25 6월, 2025 9월에서 요구했던 기출의 포인트들을 다른 회차, 다른 연도 기출들이랑 싹 모아서, 자, 봤지? 요렇게 선지화시키는 거고, 요런 걸 물어보고, 요렇게 글을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대비를 해보자 해서 총정리 겸으로 딱 여러분들한테 먹여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 회귀해서 정리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실전행동 강령, 실행강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 회계한 공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까지 EBS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연도는 특히 EBS의 그 뭐랄까요, 이 직접 연계 수준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6월에 나왔던 아버지의 땅과 9월에 나왔던 날개 떠는 수갑에서 거의 직접 연계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 줄거리와 주제의식과 그리고 기출에 의거한 감상을 바탕으로 한 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고전시가도 거의 사실상 직접 연계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시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특히 EBS 문학 좀 공부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제발 좀 해도 EBS 문학 좀. 그래서 진짜 시험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EBS 문학을 좀 총정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서별곡이야. 관서별곡, 관서 지방에 백강호 씨가 가서 이 장소별로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나란 일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얘기할게요. EBS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게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면 8시 35분 땡 치면은 이제 시험지가 나갑니다. 이미 OMR은 받았을 거. 여러분 이거 순서 알죠? 순서 알죠? 8시 10분에 종을 쳐요. 그러면 책상에 있는 거 모두 다 집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시 25분에 또 종이 칩니다. 8시 25분부터 OMR이 나가기 시작해요. OMR 나가면서 이제 인적사항 적으면 되고, 8시 35분에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되는데, 그때 당연히 필적 확인란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감독관님께서 파본 검사라고 할 겁니다. 페이지 수 맞게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페이지 수도 당연히 확인하면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EBS 작품 뭐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현대소설이 연계가 됐네? 그럼 나 이 작품 알고 있고 나 이 작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얘부터 덤벼야지. 고전시가 이게 적중이 됐네? 그럼 고전시가는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현대시가 연계가 됐네? 현대시 작품이 뭐가 있지? 옆에 수필 세트가 있네? 그러면 현대시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좀 시간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계산, 이 시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를 그리는 시간이 파본 검사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막 페이지 수만 카운팅하고 덮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본 검사하면서 누구는 시험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뭐지 이런 작품이 있었나? 막 이러고 있어. 누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수능 1교시 떨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EBS 문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 아시죠? EBS 파이널. 요거 지금 이제 고전 소설 하나 남았어요. 이번 주 요 업로드 되는 이 주 다음 주에 이제 고전 소설이 마지막으로 딱 올라가서 EBS 파이널이 딱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BS 파이널은 끼케야 4강에서 5강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몰아서 듣기 좋기 때문에 EBS 아직도 정리 안 된 친구들은 그거라도 빨리 들어. 아시겠죠? 제가 정말 작품 수 적게 해서 마지막 셀렉을 해서 또 먹여드리는 거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활 패턴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실모를 좀 푸세요. 아시겠죠? 아침에 실모를 좀 푸세요. 정말로. 요거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이 실전에서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얼마나 본인이 바보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아침 실모는 이 N수생들이 훨씬 많이 해. 그러니까 한번 된통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실전성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고 아침 실모를 그냥 군말 없이 N수생들은 잘 따라오는데 이게 현역들이 은근히 안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귀찮으면 어쩔 수 없어. 귀찮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한 만큼 나옵니다, 이건. 아시겠죠? 정말 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 못 풀겠으면 뭐 저녁에라도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집 말고 내가 맨날 가는 그런 독서실 말고 좀 색다른 환경,
좀 본인이 가보지 않은 어색한 환경에서 실무를 풀어봐야 본인이 얼마나 떨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계획대로 못하는지 알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어디서 시간이 밀리는지도 체크하고 어떤 정보를 실전에서는 잘 못 보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이래야 수능 국어를 시험장에서 최소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침 실무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얘기는 마쳤고요. 자, 이제 깨알 팁 갑니다. 깨알 팁. 일단은 깨알 팁 첫 번째로는요. 시험장에서 시계를 볼 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종이 친다고 그랬습니다. 8시 5분에 예비령 한번 치고요. 8시 10분에 이제 또 종이 칩니다. 그 다음에 8시 25분에 또 종이 치고, 그 다음에 8시 35분에 종이 치고, 8시 40분에 종이 쳐요. 거의 서너 번 종이 치는데, 이 서너 번을, 아, 종 쳤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본인 시계에 초침이 몇 초에 있을 때 이 학교, 본인의 고사장에 종이 치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1초까지 써야 돼. 정말로. 그러니까 마지막 1초까지 다 쏟아 부어야 OMR을 딱 찍고 내죠. 그리고 이런 쾌감이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깨알같이 시간 써가지고 딱 고치거나 모르는 문제를 딱 풀어냈어. 아니면 찍었어. 근데 맞았어.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정말 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 손목시계에 초침이 몇 초에 있을 때 고사장의 종이 치나를 확인하세요. 꼭. 요거는 내 현강생, 평가원행동 증명 수강생들은 내가 매번 말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시계 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지 가져가세요. 이거 은근히 시험날 딱 시험장 갔는데 휴지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학교 관리부실일 수도 있고 그 고사장에서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딴 애들이 이미 다 써서 휴지가 없는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뭐 물티슈나 아니면 휴지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괜히 내가 급동 왔는데 지금 점심시간이고 점심 딱 먹었어. 근데 급동이 왔어. 근데 딱 화장실 들어갔어? 휴지가 없네? 다음 시험 다 망치는 거야. 영어, 탐구 다 망치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지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휴지 휴지 말했고 아까 말했지만 요 간식도 좀 가져가세요. 요 간식도 제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 가방이 무거우면 그건 잘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전 장담합니다. 가방 무겁게 가져간 사람 중에 수능 잘 본 사람 못 봤어요. 뭐 항상 발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최소한 제가 이제 수능국어 가르친 지가 거의 7년 돼 가거든요. 7년 동안 수능 가방 이빠이 해서 갖고 간 사람들 중에 잘 본 사람 못 봤습니다. 막 누군 뭐 캐리어 가방 들고 간다며. 그걸 볼 시간이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 20분 정도 있고 뭐 점심시간 1시간 있다고 그러지만 애초에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단권화를 해놓은 거 아니면 제가 드린 예열지문 그 정도만 가져가는 거지. 이 가방 무게가 무거우면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괜히 또 시험장 가서 봐야지 히히 이러지 말고 교재 들고 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좀 정리한 거를 A4 용지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알겠죠? 이거 가방 무게 무거우면은 시험 그러니까 인증하는 거야. 남한테 나 공부 못해요. 나 수능 준비 잘 못했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방은 가볍게 본인이 정리한 A4 용지 노트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열지문 얘기를 할까요? 예열지문은 제가 고정 댓글에
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미친국어 카페로 연결되는 링크고요. 요거 뭐 회원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뭐 등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제 카페에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받고 나서 프린트를 일단 하시고요.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요 첫 장에 제가 행동 강령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 좀 잘 읽어보세요. 특히 방금 제가 그 작업을 마쳐서 안 봐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행동 강령이 1번이 뭐라고 돼 있죠? 0번이었나 1번이었나 아무튼 첫 번째로 나왔던 거 뭐죠?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끌리면 그거는 잘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선택 과목, 그러니까 딱 망하는 시그널이 그거야. 선택 과목에서 20분 써. 잘 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뭐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선택 과목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능은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서 최호식이 말한 거 아시죠? 수능은 기세야. 이거 진짜 맞아. 쭉쭉 밀고 나가서 조금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조금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넘어지기만 하면 돼. 근데 벌써 애들이 선택 과목은 맞춰야 돼 라는 강박 때문에 선택 과목 이거 왜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하다가 20분 흐르고 25분 흐르고, 그러다 이제 훨씬 중요한 공통 과목에서 점수 다 날려버리는 거죠. 선택 과목은 24점이고 공통은 76점입니다.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점수 배점을.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아까 말했죠? 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쭉쭉 밀고 나간다는 식으로 정말 답이 안 보이면 별표 쳐놓고 넘어가야 돼. 문제 하나에다가 3분, 4분 때려 박을 시간이 없어요, 선택 과목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박에 휩싸이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오자라는 이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된다고 내가 계속 말하잖아. 그래서 강박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넘어갈 땐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거기도 이 예열 지문에도 써놨지만 엄매로들 지문형 문법에서 5분 막 투자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매체와 나머지 문법 문제들을 5분 컷 할 수 있다? 그러면 5분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다 지문형 문법에서 이제 한 번씩 핀트가 나가고 이제 운영 무너져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엄매러들은 지문형은 나중에 푸세요. 아예 시험장에서 그냥 마지막에 봐. 어차피 너네 지문형 문법 푸는 친구들 중에 시간을 써놓고도 틀려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틀릴 거라면, 만약에 결과적으로 틀렸다면 차라리 시간을 안 쓰고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틀릴 거라면 엄매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그냥 마지막에 찍는 게 나아요. 시간 아예 안 쓰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형은 나중에 푸시고 차라리 나머지 37, 38, 39부터 가세요. 그리고 매체 푸시고 지문형은 아예 나중에, 진짜 OMR 마킹하기 직전에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화장러들 40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상. 제 화작 파이널에서도 말씀드렸죠? 40번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40번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 이 경우의 수를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잘 읽고 잘 푸는 시대는 끝났다니까. 그거는 1호 수능 이전, 정말 그냥 책 많이 읽었으면 그냥 속독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표점이 수학이랑 같아졌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러든 40번 아니면 45번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번, 45번은 별표 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 너무 강박에 휩싸이지 마라.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더 많이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는 시간 끌리지 말고 강박에 휩싸이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행동 강령이,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다 쓰겠습니다. 독서는 무조건 1문단부터입니다. 선생님 독서 지문 다 1문단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저도 꽤나 어디 가서 이제 꿀리지 않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 데이터베이스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독서를 항상 틀리고 독서에서 시간 끌리고
독서를 잘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1문단을 너무 대충 읽어. 1문단이 문단 끝까지 읽었을 때 남아있어야 돼요. 뚜렷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여야 되냐면, 여기 보이겠죠? 여기가 1문단이야. 여기까지 5문단이고, 1문단에서 A와 B와 C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지문마다 C는 여기서 쓰이고 A는 여기서 쓰이고 B는 여기서 쓰였다. 5문단 끝났을 때 1문단에 이런 애들이 요렇게 나와서 이런 지문이구나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돼. 그냥 글자만 읽어. 진짜 그냥 글자만 읽어요, 독서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이제서야 씨발 저렇게 읽는 거야? 뭐 아쉽죠. 잘못 공부한 거죠 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1문단을 잘 읽어놔야 이 지문에서 야 아까 B에 대한 거 이 네모라는 요소거든? 너 연결할 수 있어? 응! 연결할 수 있어! 하고 위에 올라가서 연결하고 내려와서 이해가 되는, 구체화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수능 국어 독서에서는. 그래서 독서는 무조건 1문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혹은 좀 정보량이 많다, 1문단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메모도 좀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 얘기를 좀 해보죠. 문학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 파일을 제가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문학 보기가 3번 여기서 쓰겠습니다. 보기의 요소를 좀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메모 안 해도 되었고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냥 뭐 보기 읽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 보기 속 요소들을 좀 연결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이거를 새로 알았다라고 하면은 좀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번이었네요. 그렇죠? 선택 과목 0번이었네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고전은 결국 정서태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 독서에서 물어보지 못하는 정보의 갈래, 뭐죠? 정서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전 시간은 결국 선지화되는 건 정서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문학 갈래별로 어디가 선지화가 되고 주로 평강 교수님들은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지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오면 이거 그냥 실행강 들어요. 실전행동 강령. 알겠죠? 이거 딱 강의 4개? 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거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예열지문에 있는 팁까지, 예열지문 이 활용 방법까지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한 해가 이렇게 가네요. 한 해가 이렇게 갑니다. 수능이 또 진행이 될 거고 시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성인이 돼서 뭐 이미 성인인 친구들도 많아요. 제 대치동 현관만 보면은 거기 토익학원이야. 현역이 없어, 미성년자가 없어, 다 성인이야. 그냥 거기서 수능 끝나고 바로 그냥 회식하러 가도 돼. 바로 다 술 마시러 가도 돼. 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수능보다 중요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본인 인생에 정말 수능이 전부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그러니까 뭔가에 정말 집념을 투입하고 본인이 정말 녹아들 수 있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해를 보냈으면 저는 그거는 결과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나는 정말 눈 뜨고 나서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뭐 씻기만 하고 나와서 항상 그냥 독서실로, 그냥 학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이면 하루 종일 말하지 않아서 고독함과 싸워서 내가 이러다가 말하는 법을 잊어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혼잣말을 해봤다? 저는 그런 친구들은 결과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값진 걸 얻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 수능 점수 얻을래? 아니면 그런 1년 동안, 뭐 2년 동안 정말 하나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경험을 얻을래 하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 경험이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수능은 큰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알겠죠? 절대 아니고 이건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태어나면 다들 한 번씩 보는 그냥 통과 의례일 뿐이지, 이거 갖고 무슨 뭐 큰일이 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어떤 분야든 간에
본인이 정말 노력을 쏟아야 될 때, 열정을 쏟아야 될 때, 몰입해야 될 때, 그런 경험, 예시로 쓸 수 있는 경험을 이 수험 생활로 만들어냈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쏟은 경험이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큰 자양분으로 작용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하게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수험 생활의 결말은 너 대학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너 얼만큼 열심히 했어?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몰입했어? 요렇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정말 아쉽지 않게,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아저씨들 이 아재들 카카오톡 상매로 많이들 해놓으시죠. 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해야 될 거 모두 하고 하늘의 뜻을 겸허하게 기다린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는 정말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 정말 철저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진인사 대천명 같은 이 태도를 가질 겁니다. 정말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못 보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 후회 안 해. 그냥 받아들일게. 이런 태도. 저는 그런 태도를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딱 끊을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무슨 틀에 박히게 하는, 평가받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만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수능 성적이 좀 아쉬울 수 있고 본인이 간 학교가 아쉬울 수 있어. 야, 어떻게 다 좋아. 아니, 좀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작년 이 종강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전 다시 국어 강사합니다. 전 정말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판서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그런 일이 너무 좋습니다. 전 제 일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종강 영상 때도 말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걸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과 경험을 선택하라면 전 무조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후자예요. 글도 닦아보고 뭐 응대하는 직원도 해보고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서빙도 해보고 뭐 아니면은 뭐 과외도 해보고 뭐 학원 조교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해보면 본인이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누구 아래에서 특정 직책을 갖고 특정 업무를 하는 거에 맞다. 혹은 나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난 누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런 게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정말 본인이 어떤 분야, 어떤 걸 잘하는지를 또 알바를 하면서 혹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또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가 좀 아쉬워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20살, 21살, 22살, 23살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재밌어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애도 해보고 이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번 품어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눈 감아줄 줄도 알고 정말 사랑해볼 줄 알고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래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난 진짜 가슴 아픈 건데 그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연락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수능 성적 궁금하지. 나는 가르친 사람인데. 근데 사실 수능 성적보다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뭐 5년 후, 10년 후에 너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니?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열지문에도 해놨지만 뭐 비수강생이라도 좋으니까 뭐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어쨌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수능 끝나고 선생님 저 수능 봤고요.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이 한 해로 충분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 정말 잘 봤어요. 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즐거웠고요. 저 이번 한 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라든가 알겠죠? 뭐 아니면은 선생님 저 진짜 이번에 감 잡았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같이 좀 나누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학원이 아니라 제 아지트 겸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뭐 브이로그로 찍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또 토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건데 이 벽 쪽에 큰 흰 천이 있고요. 그걸 이제 빔 프로젝터로 쏴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쪽 구석에는 이 업소용 냉장고가 있어서 뭐 사실 술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음료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풍성하게 해놨고요. 또 다른 벽면에는 이제 엄청 큰 스피커를 해놓고 그 스피커로 음악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칠판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층고도 높고 넓은 데를 제가 아지트로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좀 본인 근황 토크도 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 이 분야 좀 아세요? 혹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피드백이 있나요?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내가 여러분보다 인생 선배잖아요. 여러분보다 한 8살, 9살 많으니까. 그래서 수능 끝나면 연락 좀 해. 연락 좀 해요. 수능 끝나면 솔직히 형이잖아 그냥.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앞으로 한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1주에서 2주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줍시다. 조금만 더 힘내고 예열지문 꼭 가져가세요. 예열지문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또 미친 국어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멘트라니까 좀 여러분들이 부담 가져하더라고요. 뭐 내년에 볼 수도 있죠. 내년에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공부한 거 다 쏟아붓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미친 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